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능음악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항우 옥합에서 향기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듯이 저희가 좋은 소리가 예인교회에 울려 퍼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간과 좋은 교육과 좋은 지혜가 잘 전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예인음악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네, 저는 찬양팀에 있는 박우림 집사고요. 여기 계시는 오퍼팀 오지연 집사 남편이고요. 홍보팀장님. 그렇게 됐지. 네. 그리고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한동대학교를 나왔고요. 거기서 20살 때부터 옛날에 이제 그 프로 음향을 하시다가 이제 음향 사역을 하러 오신 서동욱 간사님께 직접 사사를 받고 지금 한 15년째 음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인교에서도 이렇게 음향 사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좀 양육하고 싶어서 이렇게 학교를 열게 됐고요. 과정은 전에 커리큘럼을 이제 공유 들었지만 10조 과정이에요. 강의 목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학습 프로그램의 목적은 음향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훈련된 음향 사역자는 스스로 예인교회 정규 예배를 지연 사고 없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좀 이따가 할게요. 매주 10시 오전에 여기서 진행되고요. 10주 동안 진행되는데 한 6주까지는 이렇게 이론 수업이 될 거고요. 한 7주부터는 조금씩 이제 좀 실전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9주, 10주 차는 실제로 사례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료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여기서 수료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음향 사역을 섬길 수 있다는 자격을 허락해달라고 해가지고 공증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출석을 80% 이상 달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에 최종 평가를 보는데 70점 이상 수료하셔야지만 수료증이 나가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은 교회에서 뭔가 음향 사역이 필요할 때 호출이 될 수 있다.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사역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1주차 소리의 이해에 대해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1주차를 가보시면 먼저 개요를 보시면 아까 했던 얘기 동일하게 나와요. 음향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있고, 저의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러 오신 이유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교육의 목적은 음향 사역자를 양성해가지고 예인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음향 사역이 필요할 경우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다. 그 사람이 최대한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리본처럼 오늘 수업 들어오신 분이 한 2기나 3기쯤에는 직접 강의를 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없어도 알아서 돌아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여기 1주차 백그라운드를 보면 말씀 하나 적어놨어요. 교회니까. 자, 마가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는데 교회에서 듣는 거라는 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찬양도 듣는 거고 기도도 듣는 거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잘 들리냐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좋지 않은 소리는 예배에 큰 방해를 준다. 찬양이 음악적으로 별로고 음향적으로 별로면 믿음이 매우 좋으신 분들 신경을 하나도 안 쓰지만, 믿음이 오늘 살짝 고비가 왔다거나 믿음을 좀 자라나는 과정이라면 이런 거에서도 좀 시험 들어요.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뭔가 소리가 별로네.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 심지어 말씀은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접니다. 졸게 되거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분은 신앙이 매우 좋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보이는 것이 안 좋아도 들리는 것이 안 좋아도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말씀과 기도를 잘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작은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어요. 지체가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라면 나는 우상에 바친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고기를 내가 먹지 않은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지체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술들을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음향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어요. 음이탈이 난다거나 아니면 찌직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펑 소리가 난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하울링. 정규 용어로는 피드백이라 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교육이 끝나시면 내가 음향을 배웠다 안 배웠다가 단어 하나로 판별이 나요. 아마추어가 쓴 단어가 하울링이고요.
음향을 하는 사람들은 피드백이라는 말 씁니다. 어떤 피드백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많은 사람이 시청을 들죠. 한 사용자 본인도.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좀 그냥 영적인 걸 떠나서 그냥 공적인 문제기도 하는데 음향 장비들이 지금 상당히 안전한 거긴 한데 하지만 전자장비고요. 전기를 사용한 장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건 항상 위험을 소환하고 있다. 그래서 꽤 오래됐어요. 배철수였나? 옛날에 공연하다가 감전된 적이 있어요.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그래서 쓰러진 게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그건 실제 음향 이슈예요. 마이크 설치했는데 그때 마이크 팬텀 파워를 눌러가지고 마이크 잡자마자 감전돼 쓰러진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나와요. 실제로 물론 지금은 그런 걸 다 예방하는 것들이 많이 돼 있지만 우리 교회라고 일어나지 않을 법은 없다. 그리고 예인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가보시면 이렇게 막 이런 거 펴져 있을 때 만져보시면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안전 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구조 혹은 충분히 예인교회의 본당인 것들이라도 내가 이런 위험상을 속지하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지 위험 속에 노출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항상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용 문제고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모품이에요. 마이크, 선, 뭐 교회 안에 저 창고 안에 숨어 있는 앰프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게 요 쬐끄만 거 하나가 400이었거든요. 하나하나가. 근데 흔히 말해서 마이크를 때린다거나 쾅쾅쾅 아니면 킨사트를 뽑아가지고 펑 소리 난다거나 하면 속말로 수명이 하루가 좀 더 얘기해요. 하루가. 보통 앰프를 정말 오랫동안 잘 관리했으면 15년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펑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만에 2년치를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부주의하게 장비를 사용할 경우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는 장비를 빨리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걸 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마이크를 때리고 있어요. 때릴 때마다 저는 이거 상하고 있는데 장비가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면 할 때마다 그걸 제지해 주시는 이거 돈 나간 일이다. 이것도 제사 장비고 이것도 교회 사용하는 제사 도구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끼고 잘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숙지가 되면 이렇게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저한테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물어봐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교육을 전부 다 수료한다면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양성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선포를 적어놨어요.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다면 새벽 기도 예배 섬길 수 있습니다. 저녁 기도 예배 섬길 수 있고요.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청년 예배, 리본, 심지어 선거까지 드라마도 교회 학교, 교회에 있는 모든 장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리본룸, 청년 리본, 작년 리본, 인카운트룸 다, 전부 다. 소예배실 전부 다 다룰 수 있고요. 모든 예배 때 얘가 할 줄 안다고 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그리고 2, 3번 보면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교육된 분들이 또 새로운 분들 양육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이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도 유튜브에서 사용 가능한 충분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요. 이제부터 실제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 음향이라서 상관없는 게 나왔어요. 회사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이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일반 사원과 리더급을 구분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근데 교회에서 사실은 있으면 좋다 그런 정도의 어떤 달란트급이지만 음향에서는 이런 거의 개념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능력인데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세미나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에서의 디시전 메이킹은 있으면 괜찮아요 수준이 아니라 없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없으면 뭔가 오리무중에 빠져요. 없으면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반대로 있어야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다가 명확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가 바로 이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죠? 아인슈타인이 나오는데 영어가 스페인인지 제가 한국어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 문제가 뭔지 물어보고 확인하는데 55분을 쓰겠다. 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안다면 해결하는 데는 5분밖에 필요 없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똑똑했던 양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뭔지 확인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거를 프로블렘 솔빙, 문제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에 좀 어렵게 말하자면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정제되는 언어로 바꾸는 게 갑자기 어렵죠, 갑자기? 네, 문제 정의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는 제가 회사에 사용한 예시를 들어놨어요. 맨 위는 두루뭉실한 문제적 얘기가 막 어떤 게 궁금해라고 하는데 이걸 정제될 경우 회사에 사용한 용어로 6개월 동안에 유료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 중에 뭐 어떻게 하면 행동 차이는 무엇이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는 것이 문제 정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만약에 음향 사용을 하게 되고 어떠한 요구사항이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경우 맨 처음에 들리는 문장은 음향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예시를 볼게요. 밑에 목사님 설교에서 그때 설교 중에 갑자기 피드백이 온 거예요. 카톡으로. 한대리 자매님 지금 목사님 소리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답답한 게 뭐죠? 라는 거예요. 답답한 게 뭐지? 음향에서?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에서 만약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답답한 거 소리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배웠어도. 근데 문제 정의를 하면 다음 도를 가졌어요. 두 번째 보시면 답답하다는 말은 되게 주파수 영역과 관련이 있더라. 특히 주파수에서 저음이라고 관련된 부분과 상당히 밀접한 영향성을 갖고 있더라. 이건 보통 경험에서 나와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지식이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목사님 소리가 답답해요라는 기정제 언어, 그러니까 그냥 전문 용어 아니라 한다면 바꾸는 거는 목사님 마이크에 주파수 영역에서 저음이 뭔가 제어가 필요해요라는 정식 용어가 바뀌는 순간부터는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접근법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 정의는 이렇게 무슨 요청이 왔어요. 목소리가 좀 샤한 것 같아요. 뭐죠? 찬양이 좀 뭔가 좀 루즈한 것 같아요. 뭐죠? 목사님 소리가 조금은 날카로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리본을 하는데 저 아이스 브레이크 말하는 사람이 사람이 좀 덜 신다 이런 거. 딱 들었을 때 뭘 해야 되죠? 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아까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 음향에서의 이런 용어랑 이런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다 라는 것들이 뭔가가 필요해요. 정의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는 이 학교는 대부분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근거를 제시하는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거더라 로 바꾸기 위한 이론 수업이 꽤 많을 거예요. 이것들이 다 끝나고 실제로 어떻게 바꾸는지는 한 6주차, 7주차 이후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가 정의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실행 항목, 액션 아이템을 도출한다고 합니다. 아까 문제 정의할 때 목사님 목소리가 답답해요. 답답한 거는 주파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주파수랑 관련 무엇을 해야겠어요가 나오는데 그 무언가가 액션 아이템이에요. 보시면 제가 예시를 들어놨어요. 액션 아이템 3개를 만들어놨는데 목사님 소리가 답답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액션 아이템은 그럼 저음 100에서 250Hz를 깎아봐야겠다. 이러면 울림이 줄어가지고 답답함이 없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저음 말고 중저음 250에서 400Hz를 한번 깎아봐야겠다. 이러면 사람 목소리의 제일 두꺼운 부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도가 올라가요. 세 번째는 나는 깎지 않고 중고음을 올려볼래. 고음을 올리면 저음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나. 하지만 소리는 커져.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세 개 중 뭐가 정답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 정답 후보를 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정의가 됐으면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뚜루룩 떠올라야 돼요. 이것 또한 역시 경험의 영역이고 지식의 영역이고 이론의 영역이어가지고 많이 알고 있을수록 많이 해봤을수록 바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떠올랐어요. 거기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제 여기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트레이드오프라 불러요. 트레이드오프는 이렇게 저울에 시간과 돈을 올려놨죠. 뭔 뜻이냐면 시간을 선택하면 돈이 없어진다는 거고 돈을 선택하면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하나가 없어진다. 둘 다 가지는 방법은 보통 없더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양을 하실 거라면 하나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어떤 건 포기해야 된다. 다만 내가 포기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선택한 게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내가 우선순위를 내 마음속에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포기할 것과 선택한 것을 집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소리가 답답해서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나의 마음속 우선순위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사고가 안 나는 거. 일단 사고가 안 나야 된다. 내가 뭘 손을 댈 건데 피드백. 하울링 말할게요. 피드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 혹은 너무 소리가 너무 커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게 나는 안 나야 된다. 두 번째는 좀 소리가 좋아야 된다. 순위가 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액션 아이템 예시를 보면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어떠한 액션 아이템의 장단점을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액션 아이템은 점을 건드리고 있는데 장점은 답답함이 약간 해소된다. 전부 해소되지 않아요. 대신에 장점이 작지만 단점이 없다. 두 번째 액션 아이템은 단점이 아까처럼 중점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 지금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중점을 깎으면 소리에 힘이 감소한다. 뭔가 사람이 메가리가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 장점은 보통 답답하면 여기 건드리면 많이 해소될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액션 3 고음을 올릴 경우 이런 아까 얘기했던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피드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아까처럼 세 가지의 장점, 단점이 있어서 내 머릿속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피드백이 발생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3번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최종 결정을 보시면 액션 아이템 1을 100% 선택하고 2는 50%만 올리겠다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100% 해소되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내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것이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굳이 음향이 아니더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면 좋은 능력이지만 음향에서는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마주치더라도 100%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혹은 최소한의 내 마음속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제가 이제 진행할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쭉 내용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문제 정의, 액션 아이템,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한 필요한 것들, 지식들, 경험들, 근거들 제시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음향 전에 할 얘기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그 전에 이제 실제 이제 이론 얘기 시작하기 전에요. 없으시면 둘 중 하나겠죠. 너무 잘했거나 너무 못했거나 강의를. 이제부터 진짜 이론 얘기 나가요. 여기서부터 보통 강의 첫 시작 부분부터 어려워하시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자, 소리의 이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나왔다면 음악의 3요소 혹시 아시나요? 호선자매님 음악 쳤는데 음악의 3요소가 뭐죠? 크기? 음악의 3요소, 음악. 악의 선이었어요? 네. 박자, 네, 박자, 리듬, 리듬. 갑자기 물어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리듬, 음장, 맞아요. 음정, 피치, 멜로디, 멜로디, 마지막 화성. 화성. 네. 네. 세 개죠. 음악이에요. 음악에 3요소가 있고요. 색깔도 3요소가 있죠. 똑같이 색깔 3요소가 있는데 똑같이 음향도 3요소가 있어요. 음향의 3요소는 음악, 소리의 크기, 주파수, 소리의 높낮이, 마지막으로 음색, 파형이 있어요. 이게 음향의 3요소고요. 보통 어떠한 아까처럼 문제 정의를 하든 디시전 메이킹을 하든 이 세 개 중 하나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자, 이제부터 수학 나갑니다. 자, 이제 고민돼요. 저도 하면서. 자, 소리는 이제 음악 얘기인데 소리는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온도를 사용할 때는 도를 사용하고요. 시간을 사용할 때는 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시, 분, 초라는 단어. 이런 소리를 사용할 때는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수식이 있습니다. 로그 함수가 들어가요. 큰일 났죠. 로그 함수의 특징은 밑에 그래프가 있어요. 밑에 그래프는 실제 음량의 크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이 실제로 그 음악의 절대량이고요. 오른쪽이 데시벨인데 갑자기 확 올라가죠. 로그 함수의 특징은
한 칸 한 칸 나갈 때마다 소리가 10배, 100배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정하게 쭉 올라가게 만드는 게 데시벨이에요. 수학을 아시면 이해할 수 있지만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데시벨이라는 거는 소리라는 게 커질 때마다 일정하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커지는 경향이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밑에 보시면 일단 먼저 데시벨이라는 거는 단위인데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데시벨은 절대적인 단위가 아니에요. 지금 몇 데시벨이야 라는 용어는 없어요. 하지만 데시벨이 존재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소리보다 이 소리가 몇 데시벨 더 커? 혹은 며칠 더 작아? 이거밖에 없어요. 데시벨은. 그러니까 데시벨의 뜻은 뭐뭐보다예요. 이건 몇 데시벨이라는 거는 대답 못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 요게 이만큼 있으면 요거는 이거보다 5데시벨 커는 가능해요. 이게 데시벨의 기본 원리인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먼저. 항상 데시 소리는 뭐뭐보다다. 기준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맨 아직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레벨 변화라고 만들었어요. 이것도 1dB라는 게 무언가보다 1dB 크다는 뜻이에요. 1dB라는 뭔가 어떤 1도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의 귀가 신기하게 이런 숫자랑 좀 다르게 느껴요. 보시면 알겠지만 10dB 가보시면 10dB라는 10이라는 숫자 커질 거잖아요. 근데 옆에 파워 증가는 몇 배로 되어 있죠? 소리가 10배 커졌어요. 10dB는 소리가 10배 커져요. 근데 사람의 귀는 얼마큼 크게 느낀다고요? 2배 크게 느낀다. 20dB는 뭐죠? 몇 배죠? 100배예요. 소리가 100배 커졌는데 사람의 귀는 4배 크게 느낀다. 요게 포인트예요. 실제로 소리는 이렇게 내가 조금씩 뭔가 올릴 때마다 수십 배, 수백 배가 커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소리를 살짝만 올려도 피드백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살짝만 올릴 때마다 기존 것보다 500배, 1000배 이렇게 커져요. 할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의 귀는 동일하게 가요. 이렇게 가면 2배, 3배 하면서. 근데 내가 분명히 숫자로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컨트롤이 어렵지 하는 거는 실제 소리는 이 로그라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소리가 많이 커진다. 그래서 이 소리의 음압을 다룰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상당히. 막 건드리면 상당히 앰프 막 올리면 소리가 말도 안 되게 크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람 귀는 그걸 감지하지 못해요. 사람 귀는 아까처럼 1, 3, 60, 20 이런 식으로 뭔가 일직선하지만 실제로는 4배, 10배, 100배죠. 사람의 귀가 들리는 거랑 실제로 공간에 퍼져 있는 공기랑은 소리랑은 뭔가 그 간격이 큰 거예요. 간격.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음향이 상당히 곤란해진다. 그래서 아까처럼 dB는 단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단위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dB, SPL이라는 건데 이거는 자주 쓰는 거예요. SPL이라는 건 다들 뭔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딱 지금 이 소리 이게 0dB SPL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걸 0이라고 할게. 흔히 말하는 섭씨 아시죠? 셀시어스. 물이 어느 온도를 0도로 할게랑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조용히 있고 뭔가 잠잠한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아주 살짝 들리는 ASMR 정도를 0이라고 할게. 거기서부터 이제는 몇 dB씩 올라가면 단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시면 시계 초치면 째깍째깍 하는 게 20dB. 보통 대화를 하는 게 막 55dB 정도. 앰뷸런스가 120dB 이런 식인 거예요. dB SPL이라고 부르나? dB SPL. 이런 것들이 내가 소리가 이 정도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가 말을 하잖아요. 아까처럼 음압이라고 했어요. 압력이거든요.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압력이라는 걸 소리가 어떻게 이동하는 소리가 만약에 제 입에서 누군가의 귀로 날아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리가 공모양을 해가지고 휙 날아갈까요? 진동을 시켜서. 좋은 과학적 설명이에요. 소리는 이동할 때 도미노를 생각하시면 돼요. 필드라는 개념인데 도미노가 서 있는 거죠. 쫙 서 있어요. 내가 앞에서 소리를 톡 건드리면 도미노가 쫙 넘어지면서 사람 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소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뭔가 뽕 하고 덩어리 날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소리는
가면 갈수록 제곱 단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면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원 형제로 갈 때의 소리보다 뒤에 우리 제어시스로 갈 때 소리가 거의 2배가 늘어났는데 소리는 4배가 줄어듭니다. 제곱이라고 했죠. 3배가 늘어나면 몇 배가 줄어들까요? 똑똑하시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이크로 소리에 들어가잖아요. 마이크 이렇게 말할 때랑 이렇게 말할 때랑 이렇게 말할 때 2배죠. 소리는 몇 배가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4배가 아니고 4분의 1배죠. 이렇게 된다면? 목사님이 손으로 설교하실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엄청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살짝만 내렸는데. 왜냐하면 소리가 거리가 2배가 되기 때문에. 3배가 되면 목사님이 마이크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거리 이 정도예요. 이게 된다면 이것보다 2배가 된 거죠. 똑같이 4분의 1이에요. 이상하게 나는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소리를 뭔가 소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뭐냐면 선극하는데 마이크 하는데 이상하게 안 들려요. 살짝만 뒤로 갔는데 기존 거리보다 2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제곱을 줄때 제곱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소리의 개념을 아실 경우 말해야겠죠. 마이크 좀 붙이세요. 심지어 조금 떨어지는 게 뭐 어때가 아니죠.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만약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소리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거리의 감각, 이런 데시벨의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 데시벨은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데시벨이 저 믹서를 만들 때 숫자가 적혀 있어요. 숫자가 적혀 있어요. 소리를 2배로 만들기 위해서 2배라는 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가는 소리예요. 2배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시벨은 6데시벨이에요. 6데시벨. 6데시벨을 올리면 기존보다 소리가 정확히 2배가 돼요. 여기서 문제. 여기서 6데시벨 더 올리면 기존에 몇 배가 될까요? 12데시벨이 올라간다면? 기존에 몇 배일까요? 기존에 6데시벨이 올라가면 2배. 12데시벨이 올라간다면 몇 배일까요? 몇 배? 4배? 맞아요. 4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분명히 내가 올리는 것과 실제 나온 소리와 귀에 들리는 게 다 다르다. 내 머릿속에 계산해야 될까? 내가 6dB씩 올리면 소리 2배 올라간다. 그래서 사람들 귀에 뭔가 소리가 바뀌었어 라고 올라가는 최소의 단위가 3dB예요. 그 전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를 못 느껴 사람이 그러죠. 근데 뭔가가 건드린 것 같아는 최소한 3 이상은 움직여야 된다. 3 이상은. 하지만 또 너무 많이 움직이면 소리가 2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혹시 이제 음압을 넘어갈 건데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전압이랑 파워 네. 무슨 차이? 어떤 거요? 말씀하신 네. 이 파워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파워 잠시만 전압이죠. 전압 네. 전압을 소리가 2배 커졌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맞아요. 네. 파워는 뭐예요? 파워는 실제로 와트예요. 마트.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개념을 넣은 거고요. 저희 와트까지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면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마이크 수음할 때 네.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게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데시벨은 어쨌든 다시 로그 스케일이니까 네. 그럼 걔는 제곱이 다시 상쇄되는 거고. 아니요. 데시벨은 그냥 거리는 맞는데 데시벨은 그냥 그거니까 듣는 거요. 맞아요. 근데 아까처럼 배수가 제곱이기 때문에 데시벨 대략 한다면 줄어들어요. 아까 왜냐하면 2배 할 때 4배, 그 다음 9배죠. 4배 하면 16배가 돼요, 갑자기. 16배가 되면 데시벨 계산해도 확 떨어져. 헷갈릴 거예요. 왜 실제로 나간 소리 크기가 있고, 근데 숫자로 보이는 데시벨이 있고, 근데 사람이 들리는 것도 다르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걸 고르는데, 다만 이렇게 귀에 좋게 듣기 위해서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할 경우 이런 영향이 생긴다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지만 도움이 되거든요. 가장 큰 거는 소리가 올릴수록 커진다. 근데 커지는 게 좀 너무 많이 커진다.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에서는 소리 올리는 거에 대해 상당히 예민해야 된다 정도로만 지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을 경우 좀 더 확인하면 되니까 지금은 그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파수입니다. 또 과학이에요. 소리는 진동하거든요. 이렇게 진동을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폭을 진폭이라고 불러요. 앰플리튜드요. 이걸 줄여서 앰프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 사용하는 앰플리파이어 앰프도 이 진폭에 나온 단어예요. 이 진폭을 크게 한다 작게 한다 해가지고 앰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다니는 헤르츠라고 해요. 헤르츠. 헤르츠는 이제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 거든요. 자, 제가 이제 피아노 하나 피아노를 가져왔어요. 피아노마다 고유의 헤르츠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A4 건반의 가운데 있는 라음이 440Hz. 얘가 기준음이에요. 항상 음량의 기준음이에요. 440Hz는 440이면 우리는 중고음으로 쳐요. 중저음. 근데 건반의 가운데 있죠? 건반에서 여기 누르면 사실은 저음을 치는 거예요. 제가 건반 사람들이 맨날 올라가는 이유가 가운데를 쳐도 중저음을 치고 있다. 그래서 건반들이 맨날 가운데 치는 거 좋아하는데 이러면 소리가 다 아래로 뚫려요. 자, 그리고 보시면 440에서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라를 보면 880이에요. 정확하게 소리는 음계는 2배가 됩니다. 옥타브 아래는 절반이에요. 당연히 옥타브 아래는 220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도예요. 도. 888자 위에 있는 도가 C5죠. C6는 1K 1000 정도가 돼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EQ를 잡을 때 그 주파수를 봐요. 얘가 노래를 할 때 도 언저리에서 뭔가 픽사리가 나, 뭔가 소리가 안 예뻐. 그러면 여기 도를 깎는 거예요. 내가 귀를 듣고 이쪽 음계에서 뭔가 안 예뻐 소리가. 이쪽 음계가 얘는 이쪽 음계에서 뭔가 소리가 괜찮아. 올려줘야지. 이쪽 음계를 부를 때는 좀 그래. 낮춰줘야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관련이 있어요. 하다 보면 익혀져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도랑 라만 알고 있으면 돼요. 라가 440이니까 소리면 440도 아래, 얼추 아래겠지 이 정도. 도가 1000이니까 내면 1000보다 살짝 위겠지 이 정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피드백이 발생할 경우 피드백에도 음기가 있는 거 아시나요? 피드백에도 음기가 있어요. 삐 하면 삐도 음기가 있어요. 그 음기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찾아서 줄이면 그것만 딱 줄이면 없어져요. 절대음감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20에서 20kHz예요. 2만이거든요. 2만. 그래서 20부터 100을 저음, 100부터 200을 중저음, 200부터 500을 중음, 500부터 1K를 중고음, 1K부터 이상을 고음으로 불러요. 실제로 우리가 노래할 때 이 정도면 저음 같은 데가 얼추 맞아요. 내가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이 정도면 중음인데 이 정도면 고음인데 하는 것들. 그래서 사람은 보통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중저음입니다. 200에서 250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자매님 정도들은 400 정도 많이 써요. 400. 그래서 보통 누군가가 말할 때 이퀄라이저를 잡을 때 보통 중저음에서 많이 결판이 나요. 중음에서 250, 400 여기 어딘가에서 보통 대부분 결판이 나고 특수한 음색을 가진 분들은 특수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할 때 있어서 이걸 알면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밑에 그래프를 좀 만들어놨어요. 이 소리 그래프가 크기에 따라서 이 높낮이가 다르기도 하고요. 진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횟수, 빨리 움직이는 거랑 느리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음기가 달라져요. 음기가. 그 저음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고요. 고음은 빨리 움직입니다. 요게 특징을 가져요.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관통력이라고 불러서 뭔가 훅 뜨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중에 좀 계산이 되는데 습도가 있어요. 습도라는 거는 이 공기 중에 물방울이 얼마큼 있느냐를 계산하거든요. 그 물방울이 많이 있다는 거는 뭔가 나아갈 때 있어서 막힘이 있다는 거죠. 고음은 잘 뚫고 간다는 거예요. 날카로워서. 저음은 좀 민기적 때문에 가요. 그래서 습도가 높을 경우
뭔가 고음만 들린다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요거와 요거의 차이예요. 요거에 웃지 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거는 아까처럼 음향의 3요소, 음압이 있었고 주파수가 있었는데 마지막은 배음이에요. 파형인데 소리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만 똑같은 모양으로 있지 않아요. 이거는 미디를 찍을 때 같은 음을 나오는 건데 보통 소리는 이렇게 한 음만 나오지 않고 여러 주파수가 겹쳐서 나와요.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피아노 소리와 바이올린 소리가 뭔가 파형이 다르죠. 여러 가지의 다른 주파수들이 섞여서 나는 거를 배음이라고 부른다. 배음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사람 목소리도 그래서 뭔가 내가 같은 걸 하더라도 이 주파수가 각각 달라요. 모든 주파수가. 흔히 말하는 440이 있고 880이 있고 근데 220 누군가는 500이 크고 누군가는 300 이런 식으로 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음향이 어려워요. 음향이. 어우 목이 아프네요. 네. 이제부터 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소리가 아까처럼 보빈으로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리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다르게 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은근히 우리들의 어떤 음향에 영향을 준다.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건 지금 얘기할 반사입니다. 소리가 벽을 만나면 반사가 돼요. 그래서 그림 보면 있지만 벽을 만나면 튕겨서 다시 내 뒤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메아리가 가장 큰 반사의 예시고요. 메아리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가에서는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공간은 반사가 여러 군데로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걸로 반사가 되는 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특정한 소리는 특정한 장소는 소리가 항상 다르게 들려요. 항상. 내가 본당에서 아무리 음향 소리를 잘 잡아도 여기 잘 잡아도 반사 때문에 여기 이상하게 들 수 있어요. 여기 이상하게. 심지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특정 자리에 앉으면 이상해 소리가. 근데 특정 가운데만 가면 소리가 예뻐요. 이거는 반사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소리가. 벽을 맞고 돌아오는 소리가 내 귀에 돌아와서 여기는 뭔가 이상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컴팩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컴팩터 효과라는 거는 일렉을 많이 써요. 이거 컴팩터랑 자기가 따로 있어야 해. 여기 처음 듣는 표정이지? 반사된 소리가 내 귀로 오면서 원래 소리가 다른 소리가 만들 때가 있어요. 내 의도하는 건 다를 때. 분명히 나는 이거로 여기 왔는데 뭔가 딱 혀를 켜보니까 뭔가 다른 소리가 나요. 그거는 반사음이 합쳐져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막 큰 뮤지컬 홀 같은 거 보시면 벽이 엄청 울퉁불퉁하게 있거든요. 그것들 전부 다 난반사라고 반사를 한 곳에만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퍼뜨리기 위해서 그 벽을 뭔가 굴곡진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반사가 좀 어딘가에 뚫릴 거예요. 말하면.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치를. 자, 그리고 이제 앰비언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앰비언스라는 용어는 흔히 말하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 소리, 아까처럼 가만히 있을 때 딱 마이크를 넣고 들리는 소리. 근데 보통 이 앰비언스가 이런 반사음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가장 대표적으로 앰비언스 영향을 받는 게 드럼. 네. 그래서 이렇게 반사음이 날아와서 내 귀에 꽂히는데 조금씩 줄어들게 해서 이거를 보통 리버브라고 해요. 그래서 리버브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리버브라는 어떤 기계는 이런 반사음으로 나온 잔향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없을 경우. 그래서 이런 반사라는 개념이 있다. 그리고 반사는 은근히 영향을 주고 특정 장소는 반사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의 회절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휘어요. 벽을 만나면 1분 반사되고 1분 벽 뒤로 돌아갑니다. 저 문도 통과해요. 어떤 소리는. 근데 아까처럼 고음과 저음이 있다고 했었죠. 이 벽을 통과하는 건 저음이 잘 통과해요. 저음이 잘. 그래서 문을 닫고 차연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면 딱 소리 둘이 들려요. 드럼이랑 베이스. 고음은 통과를 못해요. 고음은 통과를. 그리고 홍신사 쓰는 건 되겠지만 핸드폰도 주파수거든요. 핸드폰도. 그리고 SKT랑 KT랑 예를 들어서 달라요. KT가 제일 저주파예요. SKT가. 그래서 문 닫고 있을 때 SKT가 제일 통신이 잘 돼요. 그런 거예요. 벽을 제일 잘 통과해요. LG가 제일 안 돼요. LG가 제일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아까처럼 거기에 결국 통신도 핸드폰도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이용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벽을 통과한다.
실제 영향 받는다. 본다고 했을 때 내 핸드폰이 안 된다 LG일 거야. 네. 그렇게 뭔가 소리가 통과할 수 있다. 소리가. 사람 통과해 사람도. 사람이 많이 있을 경우 메인 있는 사람한테는 드럼 베이스밖에 안 돼요. 다 막히고 서로 지나가는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또 소리가 바뀐다. 자, 이제 아주 특별한 거예요. 소리가 굴절인데 소리가 휘어요. 이건 온도에 영향 많이 받습니다. 온도에 영향. 온도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아래로 간다는 건 과학적인 그냥 상식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섞이면서 순환되면서 온도가 같아져 언젠가. 근데 보통 추울 때 히터 쓴다거나 더울 때 에어컨 틀면 순간적으로 뭔가 특정한 공간만 차갑고 특정한 공간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 차이에 따른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내려가는 게 올라가기도 해요. 어떤 날은 오늘은 왜 이렇게 4층이 안 들려요? 오늘 왜 이렇게 4층이 시끄러워요? 하는 비디오도 있잖아요. 온도 때문이에요. 보여야겠죠? 위에가 뜨거우면 소리가 떨어져요. 가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에가 뜨겁고 밑에가 차가운 날은 4층이 잘 안 들린다. 반대로 위에가 차갑고 밑에가 뜨거우면 소리가 올라가요. 그 4층이 시끄러워한다. 이런 거를 오늘 추운 날이니까 4층이 시끄럽게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은근히 영향을 받는다. 은근히. 그 다음에 소리 간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 간섭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소리가 동시에 만날 경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또 소리가 이렇게 그래프였죠. 얘랑 정확하게 반대된 뒤집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할 경우 두 개가 만나면 소리가 없어져요. 놀랍게도.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게요. 드럼 하이햇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반 이렇게 치는 거. 근데 마이크를 위에 두고 정확하게 아래에 둘 경우 소리가 안 들어가요. 정확하게 맞출 경우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정확히 정반대가 돼서 소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난 분명히 마이크를 저기 썼는데 왜 안 들리지? 소리가 간섭을 하는 서로가. 그래서 분명히 뭔가 차한팀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연주하고 있어. 근데 나보니까 뭔가 횡해. 그럼 어딘가에 간섭이 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마지막은 아니군요. 이제 지연이라는 게 있어요. 지연, 딜레이가 있는데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요. 그래서 어떤 거리 이동할 때 바로 이 앞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같은 걸 듣지 못해요.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죠. 제곱으로.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들려요. 그 중간에 쬐끄만 스피커를 달아요. 얘를 딜레이 스피커라고 하나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얘랑 같은 타이밍에 나가게 하면 소리가 두 개 들려요. 딜레이 스피커 소리 나가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뒤에 저 멀리서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내 시간을 0.몇 초 뒤로 나오게 맞춰놔요. 엄청 작은 숫자인데 안 하면 따따 이렇게 들려요. 따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리가 지연이 발생한다. 소리라는 게. 자, 그 다음엔 이제 개념적으로 알면 좋은 게 화이트 노이즈랑 핑크 노이즈가 있어요. 화이트 노이즈는 모든 주파수를 같은 소리만큼 내는 거예요. 흔히 옛날 TV 아날로그 TV 딱 키면 검은색이 점 가득해가지고 치익 하는 거 기억나요? 그때 들린 소리. 그 치지직의 화이트 노이즈예요. 모든 주파수에서 모든 같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주파수가 저음은 적게 움직이고 고음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고음이 더 두꺼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음까지는 뭐 10에서 한 500. 근데 고음은 어떠죠? 1000에서 2만까지죠. 개수로 따지면 1000에서 2만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모두 동일하게 할 경우 항상 고음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고음과 저음이 비슷하게 들리게 만든 소리를 핑크 노이즈라고 불러요. 핑크 노이즈 어디 쓰느냐? 이렇게 허공에 맨 처음에 어떠한 내가 공간을 음향을 시작할 때 핑크 노이즈 틀어놓고 이퀄라이저 맞춰요.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 이퀄라이저 맞춰요. 그러면서 뭔가 이쪽 클 것 같아 줄이고 다른 것 같아 늘리고 이걸 그래픽 이퀄라이저 부르는데 우리 본당도 돼 있어요. 본당도 저도 옛날에 한번 중지를 한 번씩 하고요.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뭔가 여기가 큰 것 같아 하면서 줄이고 맞춰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룸튜닝이라고 합니다. 룸튜닝. 만약 여러분이 이것까지 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 좋겠죠. 거기 어디냐 거기 청년 리보문 같은데 거기 좀 필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소리의 범위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한 것들은 좀 약간 두고남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합쳐서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음향할 때 디지털 메이킹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다 제시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뭐 매우 필요할 게 없는데 이런 게 있었을 정도 알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음향을 하는 도움이 돼요. 소리의 크기는 이거보다 작아질 수 없다라는 걸 노이즈 레벨이라고 불러요. 노이즈 레벨. 예를 들면 본당에 딱 상도 일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막 얘기도 하고 있고 막 수근수근하는 소리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입을 다문다고 침묵이 생기지 않죠. 이렇게 뭔가 소곤소곤 막 떠든다 하고 있는 거를 노이즈 레벨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소리는 이거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소리를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제어해가지고. 근데 내 개인의 생각에는 여기를 넘어가면 사고가 날 것 같아. 이거보단 커질 수가 없어. 라고 내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단 작아질 수 없어. 이거보단 커질 수 없어. 라는 이 간격을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해요. 다이내믹 레인지. 음향이라는 거는 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시작이에요. 이거보다 작을 수 없어. 이거보다 커지면 안 돼. 그리고 실제로 연주를 한다거나 말한다고 하면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의 어떤 제일 작은 부분. 거기서부터의 아까 맨 위를 하는 거를 헤드룸이라고 헤드룸. 헤드룸은 실제로 내가 유효한 소리. 내가 음향을 하면서 누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유효한 소리가 나는데 헤드룸을 그래서 뭔가 만든다는 거는 이제부터 내가 오늘 레벨 때 진행할 모든 소리는 여기랑 여기 사이 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습 때 이걸 다 맞추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소리가 헤드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옛날 쟁반할 때 그러니까 보컬들 소리를 음향 잡을 때 항상 얘기해요. 제일 큰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맨 위를 잡기 위해서요. 맨 위를 지정할 때 만약에 그때 제대로 안 하면 얘가 커져 넘어가요. 그럼 부랴부랴 줄이게 되거든요. 부랴부랴. 그래서 음향의 기본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소리가 이 다이나믹 레인지 헤드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돼 있으면 실패하느냐. 돼 있으면 뭔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음향 시작. 그래서 다행인 거는 보통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이게 똑같으면 돼요. 이거 맞추면 돼 이거를. 이거 너무 작아. 올려야지. 이거 너무 커. 내려야지. 다이나믹 레인지부터 눈으로 맞추는 거. 자 이제 거의 막바지가 가갑니다. 자 엔벨롭이라고 있어요. 엔벨롭. 소리의 네 가지 개념인데요. ADSR이라고 부르는데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라고 불러요. 그래프가 있거든요. 어택은 소리를 뭔가 딱 내는 순간에 갑자기 소리가 확 올라가는 순간 할 때 올라가는 거. 그리고 소리는 뭔가 딱 내는 순간 확 커졌다가 살짝 줄어들어요. 살짝. 그말 딱 치면 띵 하고 살짝 줄어들어요. 그냥 소리가 쭉 가요. 살짝 줄어드는 걸 디케이라고 해요. 디케이라고. 그리고 계속 쭉 가는 거를 서스테인. 쭉 갔다가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 릴리즈라고 불러요. 이 네 개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 얘들아 서스테인 너무 짧은 것 같은데라는 거는 길이가 충분하지 않다. 어택이 약하다는 뭔가 올라가는 느낌이 약하다. 릴리즈가 너무 길어요. 뭔가 소리가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딱 봤을 때 뭔가 소리가 이상한데라면 이 네 개 중에 뭔가 이상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어택 이상한 것 같은데? 서스테인 이상한데? 보통 디케이 이상한데 잘 안 나와요. 그냥 어렵거든요 이거. 알아두면 좋긴 한데 겁맞힐 때만 좀 돼요. 겁맞힐 때만.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좀 소리가 지저분한 영향을 받는 건 릴리즈에 받는 거예요. 릴리즈. 얘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 계속. 안 사라져.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건 낫기는 개념이에요. 이건 실제로 찬양팀에서 가장 많이 겪을 일인데 어느 음이 존재하면 다른 음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보통 오버래핑이나 많이 하거든요. 자, 싱어가 노래를 해요. 그럼 근데 일렉이 정확하게 같은 멜로디 연주하면 뭐가 안 들릴까요? 일렉이 안 들리죠. 그러면 연주한 의미가 있을까요? 있겠지만 뭐 영상은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누가 특정한 연주를 하거나 특정한 음을 하거나 여러 명이 동시에 음을 할 때 둘이 같은 걸 할 경우 하나만 살아남고 하나는 죽는다는 게 이게 마스킹이에요. 분명히 여러 사람이 같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마스킹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주파수 공간은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거기를 누가 했는데 내가 또 끼어들면 약한 사람이 일어나요. 보통 음향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두 명이 딱 싸울 경우 과감하게 덜 중요한 일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좋은 건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얘기를 하는 거고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상황 마스킹 때문에 이런 상황이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죠. 지금 누구누구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 명이 안 들려요.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리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마무리 할 건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네. 그 마스킹하고 네. 유니즌하고 좀 다른 건가요? 다르죠. 유니즌 할 때도 똑같은 걸 치는데 음. 그건 뭐 다른 주파수들을 각자 치는 건가요? 아니면 유니즈는 마스킹을 고려한 겁니다. 유니즈의 특징은 볼륨을 올리기 위한 거예요. 아까처럼 스피커가 두 개면 몇 dB 올라가도 됐죠? 네? 뭐라고요? 같은 소리가 두 배면 몇 dB 올라가도 됐죠? 10dB. 그런 식이에요. 유니즈는 많은 사람이 마스킹이 많이 돼요. 실제로. 그걸 감안하다 소리를 전체 올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요. 궁금한 사람 있나요? 그 같은 찬양이라도 네. 후드 키에 따라서 네. 분위기가 다른 게 그런 주파수 때문에 맞아, 주파수 때문이죠. 주파수 때문이기도 하고 그 사람 목소리가 특정 주파수에만 강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음을 잘 부는 사람이 있고 메조소프라노 같이 잘 부는 사람이 있는데 그 키에 따라서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잘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순간 잘 되는데 빗나가는 순간 엄청 힘들어져요. 또 궁금한 사람 있을까요? 아까 그 마스킹 네. 했을 때 그러면 보통 제가 잡아서 청년부 때 네. 1기랑 메인 건반이랑 겹칠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때는 뭘 바꿔주라고 그 메인 건반의 보이싱, 건반에 손가락 누르는 손가락 위치랑요, 일렉이 올라가야 돼요. 일렉이 올라가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4 건반의 가운데가 뭐라고 했죠? 440 중저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충분히 가운데인데 음향적인 개념으로는 중저음이 아래예요. 그래서 연주자가 생각하는 중저음이랑 음향의 중저음은 많이 거리가 멀어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알려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그걸 미리 말 안 해놓고 네. 들어가 실제 예배 때 네. 마스킹이 일어나면은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을 볼륨을 좀 더 올려주라는 이제 그냥 보통 그렇게 하거나 그건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볼륨 올리거나 덜 중요한 거 내리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저도 네. 주원생 말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네. 그 음악 할 때 유닛을 그런 걸 사용하잖아요. 볼륨을 더 모아주기 네, 위해서.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마스킹 이거를 위해서 하나를 채택하고 하나는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하나만 그 주파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꼭 하나만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유니즈 일하면 괜찮아 하면 냅둬도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됐을 때 안 네. 들리는 현상만 생기는 거지 아니면 뭐 내버려두면 네. 유니즌이 계속 볼륨이 올라와 모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까처럼- 하는 거죠. 아까처럼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이거 문제인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니면 냅두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문제일까?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냅두고. 근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유니즌이라는 건 도착 경험이잖아요. 지금 유니즌을 시도하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지금 유니즌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거 하려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유니즌이 돼버렸어. 그런 문제죠. 그런 그걸 거예요. 이제 판단을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유니즌을 제가 나왔는데 유니즌이라는 거는 모두가 보컬들이 같은 음을 부르는 현상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화음을 안 넣고 모두 같은 멜로디에 부르는 유니즌이에요. 떼창이라고 해요. 네, 참. 근데 지금
그러니까 같은 음으로 부르고 싶지 않는데 같은 음으로 들리는 현상을 유니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니즌 의도적으로 할 때. 네. 그 마스킹 제가 이거 마스킹 하다가 안 들려서 올렸는데 얘가 꺼지면 약간 좀 커져버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마스킹은 아예 그냥 하나가 묻혀가지고 쳐서 근데 뭔가 전체 숫자에 비해서 뭔가 힘이 없는 느낌이 들까 뭔가 맛이 안 날 때가 안 있는데 들려서 이제 디렉터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듣고 싶어서 근데 네, 맞아. 얘가 꺼지면 얘가 갑자기 커져버리는 그렇기도 하고 올려도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안 돼요. 그렇게 꽤 많아요. 형이 안 들리냐 올렸는데 그대로 안 들려요. 그럴 때 꽤 많아요. 그래서 간격을 더 올리는 문제를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고를 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는 내가 음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는 연주자가 협조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다 같이 같은 음을 부르면 네. 묻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처럼 의도적으로 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 목소리는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가 달라가지고 물론 많이 묻히긴 해요. 분명히 화음을 할 때보다 소리가 좀 더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의도적으로 할 경우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요. 필터 체크 안 하신 분들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